안녕하세요, 라니 학사입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건 영국의 모더니즘 시인이었던 T.S. 엘리엇이 자신의 저서인 황무지에서 쓴 시 중에서 첫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떠올렸을 때 문득 아마 이 작가가 꽃가루 알러지에 굉장히 시달렸던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만큼 4월은 봄철 알러지 질환이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봄에 주로 나타나는 알러지성 질환은 인체의 부위에 따라서 알러지성 비염이나 알러지성 천식 혹은 알러지성 결막염 그리고 아토피나 알러지성 피부염 등이 있는데요. 이런 알러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항원에 대해서 인체가 너무나 예민하게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과잉 반응을 해서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물질을 과분비하게 돼서 나타나는 질환들이고요. 주로 유전적인 요인들이 많지만 점점 환경적인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고 합니다. 이런 알러지성 질환이 봄철에 유독 많은 이유는 기압은 낮아지고 기온은 높아지는 봄이 되면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대기 중에 떠 있게 되고요. 또한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아서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알러지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가장 우선시 되는 건 어떤 알러지원에 내가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환자 스스로가 관찰을 통해서 이런 환경의 변화나 아니면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는 그 원인 물질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아니면 애완동물을 입양을 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알러지 반응이 시작이 되었다 하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원인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겹칠 수도 있고 또 교차 반응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그 원인 물질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엔 병원에서 시행하는 알러지 반응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 검사의 경우에는 보통 피부에 하는 스킨 테스트나 혈액 검사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스마트 알러지 검사라고 해서 검사를 신청을 하면 집으로 진단 키트가 와서 체열한 것을 보내고 그러면 검사 기관에서 결과지를 주는 그런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악된 알러지원이 꽃가루든 먼지든 진먼지 진드기든 알게 되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건 회피요법입니다. 바로 그 알러지원을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피해 다녀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 하는 경우에 그때는 약물이나 주사요법을 써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알러지 반응 물질을 억제하는 그런 항히스타민제를 주로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제를 쓰거나 주치의 판단에 따라서 부작용을 모니터링해 가며 면역 억제제를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알러지 면역요법을 써볼 수 있는데요. 이건 특이적 경감작 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항원을 소량씩 피하 주사를 해서 우리 몸의 그 항원에 대한 과민성을 낮춰주는 방식인데 결국 몸을 그 항원에 대해서 적응을 시키는 셈이 되겠죠. 너무 지나치게 깔끔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낳고 자라는 것이 이런 알러지 질환에서는 별로 좋지 못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영양요법은 바로 비타민 D와 유산균입니다. 이 유산균이 아토피나 천식 같은 이런 알러지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면역세포 중에서 도움 T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T1과 T2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시소로 치면 양쪽에 앉아서 적당하게 균형을 맞춰줘야 면역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건데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쪽에 있는 면역 반응은 증가하게 되고 반대쪽에 있는 면역 반응은 취약해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T2 세포가 관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알러지성 천식이라던가 아토피, 또 심지어 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도움 T1, 도움 T2 세포의
이 시소 같은 균형 원리를 도움 T세포의 균형 이론이라고도 부르고 이건 계속 연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시소의 중간에서 주춧돌 역할을 해서 이 두 T1과 T2 헬퍼 셀들을 안정화시키는 이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D와 유산균 같은 그런 영양물질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산균의 경우엔 균주에 따라서 면역계에서 전달자 역할을 하는 수지상 세포를 안정화시키고요. 그리고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물질을 조절을 해주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비타민 D의 경우에도 대식세포나 수지상 세포를 안정시키고 T셀이나 B셀 그리고 조절 T세포를 컨트롤해주는 역할도 해주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비타민 D가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 했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인의 남성에게는 87%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무려 93%가 비타민 D 결핍증에 있다고 합니다. 보통 비타민 D의 평균 정상적인 혈중 농도가 혈액 1ml당 30나노그램인데 10이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꼭 봄철 알러지 질환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비타민 D의 섭취는 권장이 되고 있고요. 또 어른의 경우에는 비타민 D가 400IU부터 시작해서 5000IU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고 유소화의 경우에는 분말의 형태도 있고 드롭의 형태도 있어서 비타민 D를 섭취하기 편리하게 제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선택을 해서 비타민 D도 유산균과 함께 보충을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러지 질환 관리 잘 하셔서 4월이 더 이상 잔인한 달이 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요. 저는 또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